누구나 15초간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앤디 워홀이 굉장히 오래전에 한 말이죠. 1960년대인가요? 어쩜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에 등했던 앤디 워홀은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TV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등장함을 빗대어서 자신의 그러한 매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곤 했었는데요. 와, 그 말이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을지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누구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양사이버대학교 공유전공학부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 학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방의 비공식 방송으로 오늘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 전공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과목을 신청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과목을 맡으신 교수님들과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매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엄규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규진입니다. 네, 엄 교수님 요즘 오리엔테이션 하느라 또 자주 뵀는데요. 어차피 저랑은 자주 배우니까요. 우리가 또 야심차게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전공도 준비했고요. 오늘 그 설명의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볼까 하는데, 먼저 엄규진 교수님하고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법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법윤리 과정에 관련된 과목들 또 설명 듣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과 또 이 전공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수고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양재원 교수님 모시고 또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엄 교수님, 자,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 일단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사실은 유튜브 전공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공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2006년도에 해마다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올해의 인물. 그런데 2006년도는 올해의 인물이 유였습니다. 유. 너와 나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거였죠. 네, 그 표지에 그래서 유라는 말이. 그리고 그 유의 의미가 바로 유튜브의 의미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웹이 1.0, 2.0, 3.0, 4.0 넘어가고 있는데 그 2006년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2.0이 성행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말이 2.0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키피디아라든지 대세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 웹 2.0의 경우에는 모토가 개방하고 참여하고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공유의 의미가 바로 써 있고, 유튜브 또한 물론 이게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왜 그 전만 하더라도 영상은 전문가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만 그 유튜브가 나옴으로 인해서 누구나 손쉽게 영상물을 올릴 수 있고, 나도 영상 전문가가 된 겁니다.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올리고 소통하고 편집하고 또 올리고 계속 모든 것들이 재생산되고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시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측면을 일단 공유를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유튜브 생태계, 유튜브의 세상 자체를 공유 가치라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나눔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만들어서 나 혼자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나 TV 프로그램처럼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준비된 멘트는 아닌데 갑자기 지금 들어오니까 유튜브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아마 적절한 비유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설명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우리가 플랫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나누는 건데, 공유하는 건데, 그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는 그렇죠. 그것의 가치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네. 공유 가치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웹 2.0이 공유의 개념에서 이제 3.0으로는 맞춤형으로 가고 네. 4.0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디바이스가 계속 도와주면서 네네.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네. 현재 유튜브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대학교나 또 다른 어떤 전공에 보면 유튜브 관련 학과나 전공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유튜브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네. 공유 가치라는 보다 넓은 의미와 뜻을 담아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공부하고 또 네. 우리가 유튜버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차별화된 되게 수준 높은 맞습니다. 그런 명인가 아니면 전공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계속 이제 입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맨 처음 이걸 들으면 네. 도대체 공유 가치가 뭐지?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을 오늘은 속 시원히 해결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네.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잘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네. 저희가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 홈페이지에도 이제 큰 헤드카피가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교육부와 캐리스 주관, 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에서 우리 학교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네.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그 과제의 내용들이 이 학과를 통해서 많이 분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PBL이라든지 CDP라든지 각종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런 공유 전공 플랫폼 전공을 통해서 네. 많이 표출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들을수록 너무 의미가 있고 또 네네. 어떤 그 무게감도 좀 느껴지는 그런 전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 잠깐 할까요? 신기민님 아까 인사드렸고, 정시훈님, 헤라윤님, 형철이님 반갑습니다. 이선현님도 안녕하세요. 자, 정시훈님이 영국에서 디방 드리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정말 앞으로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디방인 것 같고. 이강인님, 네, 오랜만에 인사 또 하네요. 안녕하세요. 엄규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OT 방송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두 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이강인 씨, 과목 신청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말에도 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공유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는 홈페이지 같이 띄울 수가 없어서, 물론 자료화면 나중에 편집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그 홈페이지를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처음엔 저희가 복수 전공으로 네.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복수 전공자를 중심으로 뭐 이 학과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일반 수강 시험도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제 부복수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이 전공을 그 네.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 외에도 일반 모든 분들이 이 과목들을 다 수강할 수 있으니까 공유 가치,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리고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 전공에 있는 과목들을 한 번쯤은 수강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전공으로 만들어서 이 과목들을 한번 섭렵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복수 전공, 뭐 부전공을 신청하셔서 이 과정을 수행하셔도 좋고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부담스럽다. 그냥 과목 한두 개만 일단 들어보고 네. 뭐 나중에 결정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목별로 네. 뭐 일반 수강 신청 하듯이 네.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물론 지금 부복수 전공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아마 수강 신청 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수강 신청이 아마 다음 주 초중까지 있는 걸로 아니까 네.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공유같이 그 플랫폼 전공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네. 과목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총 12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우선적으로 5개의 과목이 오픈되게 됩니다. 그 5개의 과목들을 한번 명칭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네. 우선 내 손 안의 이러닝,
가로치고 지식 나눈 유튜브 콘텐츠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과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게 될 제가 맡고 있는 공유 가치와 디자인 싱킹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유튜브와 법, 그리고 공유가치 콘텐츠와 저작권의 이해,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양재모 교수님과 윤진아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한민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공유가치 콘텐츠 기획론이 네. 있습니다. 맞나요? 네, 과목이? 제가 맡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총 5과목이 기초 과목, 기본 과목으로 해당이 되어져서 각각 2학년과 3학년 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1학기 때 오픈되니까 요 5과목에 대해서 오늘 소개도 드리게 돼요. 요 내용을 듣고 어떤 과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다가올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선 5개 과목이 이번 학기에 오픈이 된다라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2학기 또 내년 1학기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초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엄규준 교수님이 공유가치와 디자인 띵킹 과목 맡으셨어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공유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요 공유가치 창출이란 말까지 붙여서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CSR이라고 합니다. CSV라고 합니다. CSV, 네. 그런데 요 CSV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즉 어떤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 앞단에 나왔던 용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CSR입니다. 네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CSR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었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익 환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 활동과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 약간 분리되어서 사용된 경향이 강했다면 이 CSV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합쳐놓은 개념이 이런 CSV라고 보시는 게 가장 쉬운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의외로 기업에서 시작이 되고 정립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것이. 네, 네. 그래서 이제 CSV가 여기 나와 있듯이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그 가치를 공유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를 위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잘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들어볼게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 단어를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글라데시의 사례인데요. 방글라데시. 네, 웨이스트 컨선이라고 해서 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약간 선진국은 아니다 보니까 쓰레기 그리고 빈민가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웨이스트 컨선이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각 국가로 이게 분과 국가들이 생길 정도로 점차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들을 주민들에게 모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따로 빼주고 나머지 이제 그 쓰레기죠 말 그대로 쓰레기들은 유기 비료로 만든다든지 메탄가스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UN 탄소 배출 이익권도 같이 판매함으로써 어떤 영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해결하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한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찮은 쓰레기 하나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멋진 사회적인 가치로 탄생하는 맞습니다. 그런 과정과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 가치의 개념들을 저희 유튜브 콘텐츠와 같이 엮어서 풀어나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가치 있는 것을 바뀌듯이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작은 능력이나 지식들이 사회와 나눠지는 그런 공유 가치로 맞습니다. 발전하는 그런 개념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 과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유 가치 창출을 얘기했고 이제 공유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바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업이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거처럼 이 이익 활동과 다른 사회 봉사 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을 높이면서 따로 이제 사회 경제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고, 그거는 또 저희 교수님과 저는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네. 아이디어 발상법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가령 저희 학부내에서도 UX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론들을 사회적으로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그게 좀 약간 수업 같긴 한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디스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아이데오라는 회사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개념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해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거나 혹은 이슈를 다뤄보자라는 것이 본 과목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5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발상, 프로타입 만들기, 테스트까지의 과정들을 공유 가치의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결과물로 유튜브 콘텐츠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러닝 학업 디자인 과목에서 잠깐 디자인 띵킹 부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외부인의 시각에서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기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전공에서는 늘 하던 생각과 그런 기획과 프로세스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디자이너들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 개념을 이제 일반인 모두에게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지금 막 드는 생각들인데 저희 디자인에서는 주로 이제 뭐 UX나 서비스도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때 그 8, 90년대, 2000년대는 리사이클 디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또 업사이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업사이클 디자이닝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에다가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진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프라이탁 제품들이 대표적인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업사이클 얘기하고 프라이탁을 얘기하면서 그 가방을 한번 좀 사봐라. 그게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요. 근데 그게 가방 자체가 유럽에서 그 트럭들이 방수포로 덮고 다니는 형형색색의 그 포드를 재활용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고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학생이 이걸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다가 향수 뿌려놓고 있었다는 운 좋지 않은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업사이클 디자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유 가치하고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공유 가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전문가의 손길을 터치해서 기업이 인수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뭐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가방도 만들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보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어떤 물건이라든가 물질이라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맞습니다. 그런 가치들도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될 또는 재창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듯이 공유 가치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무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학습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과목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융합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컨텐츠로 재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이강희님 전공이지만 교양 같은 거 들어야 하는데 욕심일까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목은 교양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좋습니다. 절대로 디자인 학부의 과목이거나 디자인 전공자를 위한 과목이 아니고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고요. 어떤 과목보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형철님이 1학기 개설 과목은 2학기도 수강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는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런 논의를 중입니다. 하고는 있어요, 네,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게 과정들이 어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1학기 오픈을 해놓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현재까지는 1학기에 오픈된 거는 1학기만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도라든지 네.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조정의 여지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것도 염두하고 지금 커리큘럼을 짜왔으니까요. 네. 우선은 학기를 맞춰서 들어주시고요. 이 전공이 좀 발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수요를 충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 공유 같이 관심이 가네요. 네, 이 하찮은 것들, 뭐 연탄재 네. 하나라도, 네. 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뭐 이런 시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관심과 어떤 개념들이 자꾸 우리에게 좀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론도 얘기하지만 대체로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례가 최고죠. 이런 사례, 저런 네. 사례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네네. 왜 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컨텐츠도 너무 멀리 가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재들이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네.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과목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교수님 과목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네네. 요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네네. 질문할게요. 과제나 시험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절대로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어렵지 않게 낼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유튜브 부제가 저희 전공이 이름이 이제 주제는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이지만 부제 전공명은 유튜브 전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공유가치의 개념이 들어간 유튜브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과목마다 어느 정도는 뭐 과목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만 맨 마지막에는 영상물로 어느 정도 도출낼까 하고요. 네. 그렇다고 아주 프로페셔널 영상물을 원한 건 절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목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다. 또 전문가처럼 만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못해도 상관이 없다. 못한 걸 그대로 드러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그 못한 거, 뭐 촌스러운 거, 또 네. 아마추어다운 거 이런 네. 것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움, 우리 일상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답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교수님 과목이, 또 까먹었네. 뭐였죠? 공유가치 컨텐츠 기획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과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튜브 컨텐츠 기획론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작 파트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분야인 겁니다. 그 중에 콘텐츠 제작 분야에 이제 주요 이제 4과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시작하면 물론 아무렇게나 시작해도 유튜브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성장에 의미 있는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유튜브 콘텐츠, 동영상에 대해서 만들어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을 따지기에 앞서서 기획을 하는 것. 주제를 정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뭘 하면 남들이 좋아할까, 또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가치 있는 영상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거기서 제목을 뽑고 주제를 정하고 또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기획을 해보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과정 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스토리보드라고 할 수 있고, 뭐 콘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글로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런 걸 만든 다음에 영상 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격적인 제작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다음 과목 공유가치 콘텐츠 활용론이나 공유가치 콘텐츠 편집론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편집해보고 녹화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로 뭐 애프터 이펙트니 프리미어니 이런 전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아주 단순하게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앱,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키네마스터라든가 또 미리 캔버스라든가 뭐 멸치라는 앱도 있더라고요. 이름도 굉장히 친근해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나도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벌써 제목이 키네마스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편집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또는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주 쉬운 제작 과정, 제작의 기초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설명이 잘 됐나요? 네,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네, 여기 질문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박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서 일반 과목으로 듣고 싶었는데 네. 잘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들으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과목이 5과목인데 이 5과목이 다 기본 과목에 기초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5과목을 한번 다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법윤리 분야는 조금 나중에 들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기초 분야의 공유가치와 디자인 띵킹과 공유가치 컨텐츠 기획론, 그러니까 엄기준 교수님 과목 하나, 저희 과목 먼저 들으라고요? 제 과목 하나 이렇게 먼저 듣기를 그냥 좀 재미를 좀 붙이시고 네. 법부터 시작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것에 재미를 좀 붙이시고, 아니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훈님이 뉴미과인데 복수 전공하거나 일반 선택으로 들었을 때 뉴미디어 디자인과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좋은 전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뉴미디어 전공자분들에게 물론 우리 그 커리큘럼에도 유튜브 그 과목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전공자를 위한 수업이고요. 여기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과목 성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 가치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 뉴미디어 디자인 과목 중에는 UX 디자인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그 UX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 싱킹 과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두 개가 거의 유사하고 내용도 흡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이제 디자인 전공자들을 위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쿼리가 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학기는 5과목 기본 과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학기가 각각 3과목씩 새로운 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졸업 프로젝트 형식으로 한 과목이 열려서 총 12과목이 4단계 정도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2과목을 다 이수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졸업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부담을 또 가지실 것 같은데 복수 전공이라서 졸업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졸업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유 가치라는 의미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하겠지만 이제 졸업 과목에서는 좀 더 멋진 과목, 멋진 콘텐츠가 만들어져야겠죠. 지금 여기 또 질문사항 중에 기본 프로그램 숙지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결과물들이 유튜브에 올려질 만한 영상물들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영상 편집들이 어려운 거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쉐어웨어 앱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동영상 편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손쉽게 만드는 것을 좀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앱 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저기서 구글 스토어인가요? 거기 가시면 영상 편집이라고만 검색해보셔도 많은 그 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뭐 키네마스터나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무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갤럭시에서는 뭘 쓰나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저도 안 써가지고 모르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탑재된 영상 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이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나 이제 디자인 전공자들이 쓰는 것처럼 아비드나 프리미어나 에펙 같은 걸 써도 좋겠지만 물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 쉐어웨어 앱들을 사용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인터페이스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 고사양의 장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콘텐츠 제작 분야, 공유가치 콘텐츠 기획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유가치 콘텐츠 기획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엄기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공유가치와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한번 기획부터 제작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박정은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사실 교수님들 과목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감옥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사업 디자인 수업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이거 아마 정성모 교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니요. 비즈니스 사업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 싱킹, 비즈니스 사업 디자인에서 디자인 싱킹 얘기한 것은 은덕수 교수님이고요. 아마 그 은덕수 교수님이 하신 것도 디자인 싱킹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네, 제가 또 1러닝 학업 디자인에서 맡은 것도 디자인 싱킹.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디자인 싱킹에 대한 그 설명들을 열심히 하고 또 계신 겁니다. 한번 제가 은 교수님이 얘기하는 디자인 싱킹과 김 교수님이 얘기하는 디자인 싱킹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디자인 싱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분야별로 또 다른 얘기 그러나 또 그 끝은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제니님, 부담스럽지 않게 이번 기회에 발을 조금씩 담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유 가치와 디자인 관련. 네, 조금씩 발을 담궈 보시고요. 나중에는 푹 져주시면 됩니다. 자, 정시훈님, 정시훈님, 엄 교수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제 수업 UX 디자인을 들었었는데, 뭐, 이거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 UX 디자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과 여기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디자인 싱킹 과목에서 훨씬 더 이해도가 훨씬 더 높고, 아마 복습도 훨씬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유가치 측면에서의 디자인 싱킹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측면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디자인 싱킹이 진행됩니다. 네, 점점 기대도 되고요. 또 저도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법학과 교수님 또 기다리고 계신데. 저 이제 가라는 거죠?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많지만.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뭐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수업 제작을 하면서 이런 그 기회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 특히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업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들이 수업 운영을 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운영 측면에서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긴 얘기는 또 수업 시간에 또 학기가 개강을 하면 저희 또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엄 교수님 보내드리고 또 법학과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 오늘 이렇게 주말이신데 쉬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과목 콘텐츠 녹화하러 또 가겠습니다. 또 과목 개발 열심히 하셔야죠. 또 좋은 과목 부탁드리고요. 수업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개강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학부의 엄규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30초만 쉬었다가 법학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리해 주세요. 네, 윤진아 교수님 먼저 할까요? 아니면 두 분 같이 할까요? 네, 윤진아 교수님 먼저 앉으세요. 근데 이거 명찰이 좀 삐뚤어졌다. 교수님, 교수님 지금 목소리 나가나? 교수님. 그래요. 소리 안 나가지? 네. 나가고 있어요? 네, 엄규진 교수님 모시고 이런 공유가치와 디자인 싱킹에 관한 수업 또 제 수업 얘기 나눴고요. 이제 법 윤리 분야를 맡고 계시는 법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학과의 윤진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학생들에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에서 공법을 맡고 있는 윤진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유가치 이 복전공 과목 중에 공유가치와 저작권의 이해를 담당하게 된 윤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교수님 무슨 과라고요? 네, 법공학? 법공무행정과의 공법 분야. 와, 공법 분야. 네네. 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네네.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법들도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나 봐요. 그럼요. 그 분야 한 번만 잠깐만 또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공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학과장님께서는 사법 분야를 이제 민법, 상법, 그런 뭐 계약법, 뭐 그 등등의 분야가 큰 분야 하나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등이 이제 공법 분야로 이제 구별되고 있고,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 이 저작권법은 그 이제 사이 언저리에 이제 요 전공에서도 저 전공에서도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대를 나오시는 분들도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저한테 이제 그 학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강의를 뭐 운영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공부해가면서 할 수 있지만, 뭐, 그 전공을 이제 과정에 석사, 박사로 갈수록 자기 전공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게 이제 맞습니다. 갈 길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의대가 뭐 소아과도 있고 그쵸, 뭐 그쵸.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네. 뭐 우리 디자인도 그렇죠. 네, 사실 디자인도 제가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뭐 공간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다 좀 다르듯이 어떤 종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어려운 과목 또는 좀 부담스러운 과목을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럼요. 네, 법윤리 분야 가장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네. 법윤리 분야도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과목을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이제 학과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유튜브와 법이 이제 그거에 처음으로 되는 기초 과목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담당하게 되는 공유가치 콘텐츠와 저작권의 이해 부분이 심화 과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양 교수님 강의하시는 과목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생활에 가까운 인터넷과 법에 관련된 막 더 이렇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이제 그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심화시켜서 공부하는 과목이 콘텐츠 제작 관련된 여러 가지 저작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은 것이 이제 저희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1학기 개설된 과목이 이제 법윤리 분야가 두 과목이 있는데 유튜브와 법은 일반적으로 SNS나 뭐 우리가 이런 거 이용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일반적인 법이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교수님 맡으신 공유가치 콘텐츠와 저작권의 이해는 보다 더 저작권에 더 특화해서 만들어진 과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실 것인지 과목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떤 것이 저작권법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저작권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저작물이라는 건 뭔지, 저작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나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을 내가 재활용했을 때 이게 나의 저작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만든 사람의 저작물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이 과목을 들으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 과목은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딱딱하고 좀 지겹고 맞아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무섭기도 해요. 법이라는 거. 무섭기도 하신가요? 법은 무섭죠. 검찰, 막 검사, 막 이런 거 떠오르고 판사, 무섭기도 해요. 변호사는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법, 그러니까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제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뭐 듣고 계신 음악이라든가, 뭐 뮤지컬이라든가, 뭐 책이라나 만화, 뭐 등등과 관련돼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송들이 있었어요. 소송들. 그래서 그런 무섭잖아요, 소송.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의 해석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다시 가공한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애매해요.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분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할 때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판례들을 같이 그 판례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건 없고 사례들이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적용됐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가 권리자였는지 뭐 등등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냥 내용 법조문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딱딱한 과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강의가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고 접하기 쉬웠던 그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을 예시로 설명드리고 그러한 예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판례라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또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죠. 사례인데 판례라고 이야기하니까 법스러운 그런 단어인 게 무게감도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강희님, 법 이렇게 써놓고요. 참 중요한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셨는데요. 디자인 전공자라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시훈님 질문 주셨는데 유튜브 콘텐츠에 들어가는 음악 저작권과 온라인 이미지 저작권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교수님 과목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 저작권의 종류 안에 그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종류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를 저작권으로 보여주고 보호해주는지를 강의 시간에 다 배우시게 됩니다.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튜브 관련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본 소양 과목으로 중요해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제가 어렵고 무겁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니까요. 정말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서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보면 정말 쉽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데요. 그게 부담스럽나요? 어쨌든 교수님이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정시훈님 또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 강의는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인지 과제로 이루어지는 과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과목 자체, 이제 공유가치 콘텐츠들과 관련된 이 모든 과목들이 사실 PBL 실습에 들어가는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과목을 들으시면서 강좌를 들으시면서 내가 배운 저작권 분야 중에 이 분야에 대한 거 내 걸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과제를 제가 드릴 거고 그 과제를 제출하시면 과제 점수를 이제 같이 드릴 거라서 사실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첫 학기라서 제가 시험하고 과제가 이제 같이 부여되는 건데 비중을 조금 과제 비중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사실 시험을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학기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시험 아마 중간고사는 퀴즈 형태로 이제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말고사는 실시간 시험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과제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말이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담 없는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있겠죠. 교수님 과목에서는 동영상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동영상을 그거가 이제 기말 과제가 기말 과제가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만들어 보면 이게 이제 김영국 교수님 처음에 이 전공 소개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배우는 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얘를 시연해 보면 정말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제가 부여돼요. 알겠습니다. 이 과목의 특징이요. 모든 과제가 어쨌든 간에 동영상을 한 번씩 만들어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셀카로 셀프 동영상 찍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정 힘드신 분들은 뭐 편집을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또 제 과목에서는 거기다가 뭐 제목도 좀 넣고 약간 그 영상을 잘라서 붙이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같이 들으시면 이렇게 다른 과목들도 영상 과제로 제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설명 들으니까 다 듣고 싶어지는데. 들으시면 좋습니다. 복전이나 부전, 복수전공, 부전공 할 걸 그랬네요 하셨고요. 자, 교수님 아직 늦게 들어왔는데 계속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쉽습니다.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였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학생들이 기대가 많고요. 어렵지만 또 해보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어렵지 않게 정말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지루하고 고루하고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의 법의 영역이었던 그 부분에 그 틀을 깰 수 있게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판례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다양한 드라마 뮤지컬, 영화, 시나리오 등등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종류의 판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지난번에 양재문 교수님이 저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디자인과 저작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도 이거 어려워서 나도 진행하기 힘든 거 아닌가 했는데 오셔서
뭐 미키마우스 이야기하고 맞아요. 막 그래 디즈니 이야기가 막 그랬거든요. 호러 이야기하고 뭐 네, 이렇게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재밌게 듣게 돼요. 네. 그러면서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네. 또는 뭐 나도 내 권리를 지켜야겠다. 맞아요. 또는 내가 뭘 만들면 거기다 법적인 어떤 장치를 해서 나도 보호받아야겠다.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것에 집결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그 다양한 사례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저도 나름 지금 유튜버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끔 좀 걱정이거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요만큼 쓰고 싶은데 또 이런 영상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럴 때 뭐 저도 강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저도 좀 관심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다 됐고요. 양재영 교수 또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조언이나 각오 뭐 이런 덕담도 좀 해주시면서 인사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 전공 분야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공 분야 중에서도 난 좀 거리감이 있어 어려워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쉽게 저작권과 함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런 저작물들을 만들어야 할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왔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수강 신청하셔서 한 학기 동안 법과 친해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변호사님 같으세요. 역시 법 하시는 분들은 말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떨리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업 기대하겠습니다. 네. 법학과의 윤진아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네, 교수님 자리해 주시고요.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외부에 계신가 보네요. 네, 여기 녹화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업로드 되면 녹화본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강희님, 과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는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훈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 50분이 다 돼가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양재호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와 D방에서 만나는 것만도 벌써 3번째네요. 네. 저희 옆에 보조석 하나 주십시오. 네. 더블 MC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는 법학과 교수님과 친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학교 처음 왔을 20년 전이지만 저는 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다가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지 정말 통합과 소통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자, 이 과목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동안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로 간단하게 공인가치 플랫폼 전공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시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 엄기준 교수님 또 여기 앉아 계신 김학민 교수님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제 사이버대학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 저희 사이버대 학생들이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것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는 가치는 자신의 존중이 되고 본인을 사회 속에서 이제 있게 하는 존중감을 더 크게 하잖아요. 상실의 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 자신의 지식과 가치를 다른 곳에 나눌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들도 가질 수 있고 또 사업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업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요 전공을 이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는 바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가진 지식들을 사회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유튜브 학과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어떤 전공 또 과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동안 뭐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또 공유 가치는 또 차차 또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교수님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윤진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법 윤리 분야 과목들을 맡으셨는데 우선 이 학과를 기획하시면서 세 개 분야를 만들었잖아요. 법 윤리 분야를 넣은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버를 보면서 많이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불확실한 정보들과 허위 정보들이 넘쳐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수익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유튜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특정 이제 N 회사의 지땡땡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제 뭔가를 묻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단 이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그 안에 온갖 광고들이 다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하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도 의심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정부 과제로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 정보는 70%가 허위 정보.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70%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런 허위 정보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민간요법이겠죠. 벌에 쏘이면 된장 발라라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막 넘쳐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의 지식이나 가치를 바깥에서 실현해가는 과정에 좀 알아야 될 것들,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고 목적에 몰입하게 되면 이제 주변 걸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이 이제 생기게 되고 수익성이 생기게 되면 그냥 무작정 그 목적을 위해서 지나가려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편향적일 수도 있고요. 욕심만 나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제가 다른 점은 저희가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시고요. 지성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은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이 좀 그런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진아 교수님 맡으신 부분은 저작권이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교수님은 조금 더 전반적인 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유튜버 이제 법인데요. 유튜브와 법. 유튜브와 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특정 회사가 있어서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회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요즘은 동영상 콘텐츠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유튜버 방송을 하려면 첫 번째, 유튜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이제 유튜브를 혼자 찍다가 편집자를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본인이 못하면. 그리고 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개인 유튜버를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노예 계약하게 되죠.
예, 뭐 이건 좀 지나서 이제 유명 유튜버가 돼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맞습니다. 최초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방송 중에 이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특정인에 대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본인이 이제 그 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찍는다 또는 길거리에서 찍는다고 할 때도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상표권 문제나 초상권 침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조심을 하는 것과 네. 전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는 저는 다르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그래서 대비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 에피소드처럼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또 대학교 수업이다 보니,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담하는 것처럼만 강의를 할 수는 없고, 네. 그 안에는 이제 일부 조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고 동영상 콘텐츠를 찍고, 그게 어떤 콘텐츠를 찍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치 방송이든지, 뭐 음악 방송이든지, 아니시면은 뭐 먹방을 찍으시든지 네, 음식을 먹방. 만드는 걸 찍으시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걸 찍으시든지 뭐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걸 찍으시든지 간에 다양한 소스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 그것들을 아셔야 그 사업 모델을 또 만들 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데도 네. 기획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접근하시라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맛보기를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작권도 일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이 또 있는 거고요. 네. 이 만들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네. 또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네. 상대방도 있고 네. 또 그런 어떤 업체 뭐 사장님 뭐 유명인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나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문제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계약서는 안 쓰더라도요. 네, 맞아요.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이제 진행하시는 것하고 네. 안 하고 진행하시는 거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말을 이렇게 능숙하게 했을 때 그 유튜버에 대한 또 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신뢰감 같은 네. 것도 분명히 좌우할 것 같아요. 들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님이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 생활법률 교수님 생활법률 교양 들을까 고민 중이긴 했었는데 관심을 가는데 유튜버를 할 거는 아니라 고민이 되네요 하셨는데 그런 전혀 상관없는 질문 같아요. 전혀 네, 걱정하실 수 없는. 네, 네. 예, 생활법률은 일반인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겪으시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 그건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관련된 집중된 거고. 네. 교수님 생활법률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 과목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뭐 그 과목은요, 똑같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된 원인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겪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 또는 또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 좀 수업으로 묶어보면 어떻겠을까. 그러니까 뭐 진짜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마약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행을 가시거나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그렇죠.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중죄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일상적인 것 중에는 뭐 이제 임대차 같은 것들은 있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하고 싶어서요. 그 학우분들한테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생활법률을 만들었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죠. 법학은. 그렇죠. 나에게 닥칠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겪으시게 될지도 모르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유튜버가 되는 과정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버가 되셨는데 물건을 판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예, 뭐 특정 회사들한테 광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한동안 문제가 됐잖아요. 뒷광고, 뭐 앞광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야 된 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학생분들이 많아지고 과목이 다양화되면 네. 그건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될 가 있는데 네. 지금 제 과목은 일종의 개론 같은 과목이어서 네.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고 가까운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다.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법에 대한 아주 정치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를 상담하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저걸 해도 되냐 안 해도 하면 안 되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의 감각 정도를 갖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농담 삼아서 학생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은 물론 제가 수업이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수업은 재밌게, 시험은 어렵게, 학점은 후하게. 이게 저도 좀 배워야겠는데요. 수업은 재밌게, 수업은 재밌게, 시험은 어렵게, 학점은 후하게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이제 제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학 교수 이제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는 동안 끊임없이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시험은 어렵게란 이유는 이걸 이렇게 이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은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어렵게 내는 이유는 잘 모른다는 걸 알게 하는 목적이 좀 있거든요. 공부를 했어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자, 교수님, 수업은 실시간 시험인가요? 질문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정으로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볼까, 기초지식에 관한 거니까. 근데 뭐 너무 어렵게 낼 생각은,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이 과목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외가 있군요. 어렵게 내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게 이제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을 유튜버로 만들기 위한 거여서 이제 유튜버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로 만들기 위한 거여서 아마 이제 그 동영상 콘텐츠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전공 분야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전공 분야에 뭐 그거와 관련된 5분짜리 뭐 콘텐츠를 하나 찍으시면서 그걸 찍고 나서 내가 이걸 찍을 때 고려해야 됐었던 배운 것 중에 고려했었던 사항이 뭐냐. 법적으로. 그걸 뭐 정리하는 수준의 레포트하고 이제 그 5분짜리 콘텐츠 정도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차별화가 있네요.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은 콘텐츠 자체, 주제, 기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수님은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과연 여기에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뭐 보호받아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관점을 좀 들여다봐라라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디방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괜찮을까? 이런 멘트를 해도 될까? 나중에 혹시 뭐 문제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도 겸사겸사 저도 이번 전공에 참여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알려도 드리고 또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벌써 1시간이 넘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또 설명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또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그리고 덕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어렵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업이 좀 그러니까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첫 발을 띄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크리에이터 과정을 좀 만들어서 저희 학교에 가장 특색 있는 학과가 이제 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여러분 모두가 그 유튜버나 네. 또는 뭐 다른 이제 그런 동영상 크리에이터 회사에서 네.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유명 유튜버로 네. 초빙하는 날이 오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멋진 멘트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출연하셔가지고 또는 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또 나가서 네. 이렇게 함께 만나고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서요. 김효진님, 이미 공유가치 플랫폼 과목 2개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자, 편입학 첫 학기라 아직 복수 전공 신청이 안 되는데 미리 듣고 나중에라도 복수 전공 신청하면 학점 인정된다고 해서 2학기 때 복수 전공 신청하려고요. 저희가 가장 원하는 예, 학생의 유형이네요. 저희가 복수 신청, 부복수 신청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 있으면 들으시고 나중에 부복수 신청을 하시면 그게 다 이제 전공성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네. 트라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플랫폼 전공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쉽게 배우시고 또 멋진 유튜버가 되기 위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차차 여러분들과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이제 곧 개강이 되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교수님과 함께한 한양사이버대학교 공유전공학부의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 설명회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이 과목은, 이 학과는 공유전공 학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시면 학과 소개에 공유전공 학부라고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이라는 학과가 보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실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타학과, 타전공 파트로 가셔가지고 공유전공 학부를 반드시 검색해 보시고 과목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가치 플랫폼 전공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들 또 준비해주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설명회를 또 세 번째 했네요. 또 윤진아 교수님까지 오셔가지고. 교수님, 왜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잠깐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네, 방송은 끝났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그래요? 저는 2주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뒷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거 멋있네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죠, 교수님? 특별히 준비해놨고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창현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원래는 여기 없죠? 원래 없었는데, 이번 주 이렇게 하러 와서. 왜 여기 있죠, 이게? 아니, 제가 여기를, 이 방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할 때, 이 방에 여기서 인터뷰 자주 하거든요. 그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네. 원래 제 방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저기 연구실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못하고, 여기서 맨날 여기 와서. 네. 여기, 의자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도란도란 얘기했더니 이게 나와요. 네. 저도 여기서 몇 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OT를 여기서 하려고 대학원 학교 여기서 했거든요. 이게 있길래 너무 잘 설명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띄워놓고 또 배경화면 띄워놓고 계속해서 잘 써먹고 오늘도 해서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마치 그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처럼. 뒤에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써먹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제가 제 방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건 그날 교수님 가시는 날 한번. 네, 교수님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하는 순간 그 사이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어제 996명까지 봤는데, 1000명 돌파했어요.
핫한 방송입니다. 네. 이게 기방을 2주에 한 번씩 하시니까 우리가 저기 법방으로 돼 법방. 괜찮은데요? 법방. 발음이 좀 이상한데. 무슨 약간 저를 아십니까? 약간 이런. 근데 진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법에 대해서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네, 진짜 많죠. 어제 그 저희 학교 그 수업 디자인 하시는 그 프로그램 그 써도 되는 맞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저희 뭐 서체, 이미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돈 주고 썼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꼭 해주세요. 네.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제 이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그 몇 초 이렇게 두고 있는 거는 그 맞아요. 네. 소송 당했을 때 소송 금액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합법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그 숫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 이 민사소송의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네. 고의가 아닌 경우는 금액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네. 근데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게 그 소송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끊임없이 그걸 3초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거나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하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일정 범위 내에 손해밖에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런 손해는 보험이나 이런 거 갖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송 금액도 얼마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당할 거냐? 그건 모르는 얘기인 거죠. 저작권자가 소송하면 어떡할 겁니까? 맞아요. 유튜브에서 받아줬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 저작권에서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튜브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힘들지 되는데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은 개별적으로 또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또 다음 과목이 있거든요. 그치 심화 과목이 있으니까. 개별 사례별로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제가 하지는 않을 건데 아마 분쟁 사례 같은 거 할 건데 실질적으로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고 싸우는지 보신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서로 이렇게 뭐죠? 무슨 방송이라죠? 서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서로 막 A 유튜버하고 B 유튜버. 맞아요. 정치도 특히 그러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럼 이제 뭐 정치 그 유튜버들도 막 발언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럼 그걸 보면은 저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좀 소양이 부족한. 근데 이제 구독자를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방송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유튜버 중에 이제 막 그 일정 수치 숫자가 높은 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거 피해가는구나. 그 편집을 통해서 또. 편집이나 말을도 이게 단어 한마디에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벗어나가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죠. 법 지식이.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요, 지식이 있다기보단 당해봐서 아는 거죠. 소설 많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지식이 있는 거지. 이제 그렇죠. 실전 경험이 있는 거지. 한 두세 번씩 명예훼손 당하고 벌금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더 범죄자가 돼 지능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 우리 이제 학부들은 학생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당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는데 뭐 그렇게 말실수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소위 이쪽에서 저격 방송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업인데 지금 이거 무슨 외부자들 뭐 이런 수업 이런 방송 같아요. 이런 거 자체도 이것도 잘 찍으면 이것도 앵글 좀 몇 개 해가지고 이럴 때도 해줘.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학생들 할 걸 머릿속에 생각했다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법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게 많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연말정산 할 때도 아, 이건 무슨 조항이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자동차를 살 때도 뭐 보험 가입 같은 거 할 때도 병원 갈 때도 가끔씩 그런 문제 부딪힐 때가 있는데 아, 이런 거 좀 물어볼 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학생들이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과목을 통해서 내가 뭔가 법학과에 아는 교수님 한 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연을 통해서 자기가 좀 궁금할 때 이런저런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힘드시겠지만 이게 되게 편한데 수업보다 그렇죠.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좋죠. 네,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마스크 넣고 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좋은 마이크. 좋은 장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전문 장비예요. 좋아 보이네. 수업을 너무 딱딱하게 파워포인트 보고 맞아요. 하는 게 과목 아니라 자체도 딱딱한데. 그냥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는 그냥 뒤에 나오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쫙 설명하고 또 질문 들어오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만약 4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70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 같이 동시에 10차시에 쫙 올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죠? 어차피 근데 마지막 과목이 저희 크로스오버라고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즉석에서 다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설계한 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면 디자인과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적인 교육과학과 교수님 저희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우리 아이디어 자꾸 떠오르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과목에서 결과물들 나왔잖아요. 같이 틀어놓고 보면서 서로 또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목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과목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비교과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넣어도 되잖아요. 비교과는 좀 학생분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제 생각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주는 학생들을 출연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이 방에서 그냥 하지 뭐. 아예 여기다 차려놓고, 여기다 간판 달어. 그래서 어렵지만 시작하기가 두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뭐 보조적으로 자기 삶의 얘기하고 뭐 어떤 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거나 어떤 동영상이나 교육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놀고 있으니까. 우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니네들 그때 이제 주택복권이었는데 기억을 주택복권. 와, 추억의 주택복권. 지금은 로또로는요. 야, 니들 그러면 그거 붙고 싶지 복권에 당첨되고 싶지. 그러니까 애들이 네, 그러면 그럼 소원이 없겠습니다.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수학 선생님인데 그럼 나가서 당장 복권을 하나 사 먼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뭘 하고 싶으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고는 망상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 희망이 되는 걸로 끝나는데 설령 그 붙을 가능성이 없는 복권이라도 가서 사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내 목표를 뭘 하겠다는 걸 설정을 해야 그게 설령 작심삼일이라도 3일은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야, 그 3일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깨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발상의 전환인데? 작심삼일이 3일은 했네. 그쵸, 그죠. 그 3일 뒤에 다시 작심하면 돼. 아니면 작심 5일이 되고, 작심 7일이 되고, 그렇게 발전하면 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치를 어디 부여할 걸 찾으면 되거든요. 맞아. 그때 1년 동안 작심을 100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그럼 360번이 지나간다고. 맞아. 근데 그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이제 작심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심한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초심을 잃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을 확인하고 그걸 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건데, 그걸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CDP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안 끝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CDP 하고 있는데 학업 관리죠. 쉽게 말하면. 학업 관리 CDP를 개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제 목표를 상기시키고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를 이제 인지하게 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뒷방도 10명 이상 듣고 있어요. 아직도 남아 계시는 거예요? 또 듣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아니,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좋아해서. 주방공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지금 이제 초기 버전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건데요. 한양사이버대 학생들이 모두에게 적용해 줄 건데, 지금은 이제 초기 시작이라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저희 요 교육부 사업을 하는 학생들 우선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단도 하고 학업 성취도 분석도 해주고 뭐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궁금한 게 학생들이 CDP라 그러면 뭐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나? 저는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동의는 뭐 당연히 본인은 계속 들었으니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CDP는 전혀 CD 플레이어 뭐 이런 느낌으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그 인력 개발에 노력을 쏟는 회사는 그걸 해주는데 다 CDP를 해줍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사람이에요. 결국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회사가 클 건지 안 클 건지를 고르시려면 어떻게 고르시냐면 인재에 투자하는 회사는 반드시 큽니다. 인재에 투자하는 회사? 그 인재에 투자한다는 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돕는 회사가 있어요. 끊임없이 뭐 공부도 시키고 바깥에 나가서 지원도 공부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재를 키우는 회사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도 성공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CDP는 그걸 데이터로 이제 또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업들이 이제 CDP를 하게 되는 거고 뭐 대기업들은 CDP가 다 있습니다. 모든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그걸 안 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거서 이제 학교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근데 학교는 이제 좀 더 거기는 그래도 이제 CDP는 기업의 CDP는 인재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또 기업의 이윤도.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CDP 인재 개발을 통해서 이윤을 가져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학교는 나쁜 건 아니죠. 당연한 거고. 학교는 그건 없죠. 그건 없죠.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성장해서 밖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학교가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밑바탕을 만드는 것만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학교가 뭐 성공하는 거니까. 뭐 하버드나 예일 뭐 이런 대학교들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뭐 저는 거기에서 교수님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잘 키운 거죠.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잘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든 학생들 예를 들면 법학을 드시면 IQ 80만 하면 법학을 할 수 있다고 40에 붙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IQ 80도 40에 붙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뭐 들리는 전언으로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신 께서 얘기하신 얘기예요. 왜 머리 똑똑한 애들이 법학에 오냐 다 그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뭐 이런 데 가서 하지 법학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 학문이다. 공부 잘하면 다 법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공부를 잘하면 옛날에 다 법대를 갔으니까 못 살던 시절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창의적인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다 똑똑한 애들은 다 법대로 오니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가지고 비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요즘 세상에. 근데 하여튼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저 앞에 그 내용보다 더 진지하고 좋은데요. 삶이 더 완전 실질적이고. 좀- 네. 이게 약간 알쓸지. 상황이 많은 사람 아 이게 원래 그. 그래서 끝나고 되게 교수님 저 끝나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또. 아 그래요? 네.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좀 이렇게 해서 일찍 제가 막 시간이 11시까지 막 12시까지 얘기하고. 시간 2시간. 네. 아 그래요? 이제 끝내고 빨리 가야죠. 우리.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침도 굶고 뭔가 점심도 알쓸 신작 같은 그쵸, 이런 그쵸. 분위기 너무 아, 좋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비교과 과정이라든가 또 오프라인 아니 온라인 실시간 뭐 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고민 중인데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학생들에게도 좀 재미도 있고 유익한 시간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MC가 학교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진행자. 그러니까요. 이게 사이버대에 이제 이게 아, 비슷해 마스크 쓰시니까 비슷하시네요 심지어. 아, 네. 정말 제가 유수처럼 그건 아니고 저기 우리 김학민 교수님 팬들한테 테러 당하시고. 그런 거예요? 전 이제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제하로 사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시훈님도 채팅은 안 하지만 좋은 말씀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계속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저기 박은정 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뭐 인사도 하셨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수강 신청 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제니님 개강 시작도 하기 전에 유튜브를 꿈꾸며 맥북을 사야겠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로 끝내고, 저희 오늘 점심도 못 먹었는데, 이제 식사를 가시죠. 여러분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밀린 강의, 방학 중이지. 아직은 아니지만, 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수강 신청 마무리 잘 하세요. 진짜로 끝나겠습니다. 네, 수강 신청하실 때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 주변에 네. 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유전공 학부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정보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또 소개시켜 주시고, 또 카톡방, 단톡방 통해서 각 학과에 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만든 이 강의, 또 학과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좋은 기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로 끝낼게요. 안녕.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